오늘의 마지막 영상 같은데요.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정책 그리고 약간 지방행정 약간만 얘기하면은 오늘의 마지막 영상인데요. 여러분들하고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했으면 훨씬 좋았을 건데 부득이 그렇지 못해서 영상을 제가 그 3시간 분량의 영상을 중간에 적절하게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을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388쪽에 하향식 접근 방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정책을 집행하는 건데 이 하향식 접근 방법은 388쪽이요. 자, 388쪽입니다. 이거는 이해하기가 제일 쉬워요. 위에서 목표를 정해서 아래로 시키는 거예요. 목표를 정했으니까 이대로 해라! 라고 지시하는 방식, 하향식 접근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389쪽에 상향식 접근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거기에 이제 좀 읽어드릴게요. 바로 제목 바로 아래입니다. 상향식 정책 집행 연구는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정책 집행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라는 점에서 이제 특징이 좀 있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정을 잘 모른다는 개념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의견과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점점 위의 단계로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상향식 접근 방법에 따른 정책 집행은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 교통경찰관, 그 다음에 119를 출동하는 소방 그 공무원 등등이 바로 상향식 접근 방법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일선에서 바로 국민들과 바로 이야기를 하는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된다.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상향식 접근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392쪽이요. 그 정책 평가의 유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문단 2개를 다 표시를 하셔야 돼요. 자, 정책 평가는 총괄 평가와 과정 평가로 구분한다. 총괄 평가는 정책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그 정책이 원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자, 총괄 평가는 흔히 말해서 그 기말고사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배웠던 것을 마무리한다라는 개념인 거고, 그 다음 문단의 과정평가는, 자, 읽어드릴게요. 과정평가는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이 적절한지를 확인하고 정책 목표까지 연결되는 관계가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그 정책 집행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된다. 여러분, 이 과정평가는 흔히 말해서 초반에 어떤 정책이 딱 시작된 지 초반에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초반에 해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더라. 요런 거를 과정평가로 얘기하는 거고, 총괄평가는 전체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총괄평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2가지가 다 쓰이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이게. 처음에 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과정평가. 그 다음에는 끝난 다음에 총괄평가 개념이고요. 자,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정책 갈등인데, 그 400쪽이요. 400쪽의 정책 갈등. 아래에서 3번째 줄입니다. 정책 갈등은 정부가 시장 또는 시민사회 등에 개입해 발생하는 가치, 규범, 이해관계의 충돌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아주 커다란 싸우는 장면들을 많이 봤을 텐데요. 정책 갈등은 그렇게 눈으로 상당히 드러나는 갈등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들도 의외로 많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는데 갑자기 어떤 말 한마디, 사건 하나 때문에 이게 전체가 다 화산이 폭발하듯이 터져 나오는 갈등들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정책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정책 갈등은 우리가 뉴스에서 볼 때는 맨날 큰 거, 전국 단위의 큰 거만 이제 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방행정, 우리가 서울도 지방이고 수원도 지방이고 인천도 지방이고 다 지방행정이거든요. 자, 지방행정 수준에서 봤을 때도 여러 가지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쪽에 집권과 분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맨 위에 줄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 재정적 권한의 배분 정도는 집권과 분권으로 나타낼 수 있다. 중앙정부의 결정 권한이 있으면 중앙집권,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그 권한이 이게 분산되어 있으면 지방분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중앙집권 국가고, 그게 지금 이제 현대로 오면서 조금씩 권한이 지방으로 넘겨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 안타깝게도 돈이요. 어떤 인구가 너무 적어서 그 군은 중앙정부의 지원을 무조건 받아야만 되는 군들도 많아요. 의외로요. 근데 우리는 특별히 정부 지원을 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죠. 예를 들어 서울 같은데요. 이런 데가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 집권과 분권은 행정적인 권한도 중앙과 지방 이렇게 돼 있지만, 자, 이 재정에 관련된 것도 중앙과 지방이라고 보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거는. 자,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고요. 엊그저께 이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 지방자치법이 어제 완전히 다 고쳐져가지고 이제 통과가 됐는데, 이제 그 내용이 현재 이 책에는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런 거죠. 426쪽에 보면은 그림이 하나 나와요. 자, 그림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림에 다른 건 볼 필요가 없고요. 왼쪽에 보면은 자치계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행정계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치계층이라는 거는 흔히 말해서 구청장님, 군수님을 선거에서 투표로 뽑는 경우예요. 자, 서울특별시장님을 뽑잖아요, 선거로. 자, 자치구 서울시, 예를 들어서 서울시 서대문구 구청장님 뽑잖아요. 자치계층은 선출되신 분들이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계층들이고요. 행정계층은 흔히 말해서 주민센터가 이제 배치되어 있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배치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면,동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바로 행정계층, 일을 그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행정계층. 구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완전히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으로 나누는구나. 자, 자치계층은 어떤 그 지역의 정치,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고, 행정계층은 중앙정부에서 신속하게 전국을 다 통일되게 뭔가를 해야 될 때 행정계층이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죠. 429쪽인데요. 그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법은 기관 대립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말을 좀 이제 이상하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관이 대립한다? 이게 왜 대립이지? 그러는데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쉽게 생각하자고요. 시청이 있고 시의회가 있어요. 도청이 있고 도의회가 있어요. 구청이 있고 구의회가 있어요. 군청이 있고 군의회가 있어요. 이게 기관 대립형이에요. 이 이상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 시청장님, 시장님, 구청장님, 군수님. 자, 여기에 대한 견제, 시의회 의장님, 구의회 의장님, 군의회 의장님, 이런 식으로 기관이 싸운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관이 나란히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대립은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금 지방자치는 기관 대립형 체제다라는 거. 근데 이제 외국은 달라요. 외국은 또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자,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를 보시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지방 재정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지방자치 제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아니지만, 일단 여러분 개인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돈이 좀 있고, 나의 구역, 나의 그 권한이 이제
이제 그 영향을 주는 내 땅에서, 쉽게 말하면 내 땅에서 뭐가 나올 게 많아야 그 지역이, 내 지역이 좀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이 없어. 그리고 내가 지금 나의 땅은 나올 게 없어요. 하물며 거기다 인구도 작아. 이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뭐 게임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게임을 이제 한다고 하면은 내가 좀 뭐 나름 무기도 가지고 있고 뭐 식량도 가지고 돈도 가지고 이게 많을수록 유리한 거잖아요, 게임을 할 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기 뭐 싸운다 할 때 내가 무기를 많이 가지면 유리한 거잖아요. 근데 없는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 지방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지방자치와 지방행정 분야는 사실은 법률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이 있고요. 이 행정적인 요소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뭐 정책, 뭐 인사, 재무, 그다음에 오늘 조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 지방행정의 곳곳에 다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지방행정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특별하게 지금 오늘 영상에서는 얘기를 드릴 게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그 앞 시간에 조직, 그 다음에 인사, 재무, 그리고 정책과 지방, 네 가지의 줄기를 오늘 정말 급하게 다 배운 건데, 이게 원래 이 한 과목씩이 하나하나마다 한 학기에 하나씩만 배워도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제 교양 수준에서 행정학개론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배우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강의실에서 배웠던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우리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강의실에서 배웠던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뭐 전혀 이상이 없으실 거고, 이 동영상으로 봤던 부분들 중에서 제가 좀 꼭 필요하다, 요건 좀 알아야 되겠다 싶은 거는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릴 테니까 그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참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잘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환경이고, 여러분들도 뭐 굉장히 어려운 속에서도 한 학기를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요. 기말고사에 관련된 얘기는 제가 따로 문자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염려 마시고 여러분들 동영상을 일단 다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